이란 제1공화국이 4.19 혁명에서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의원내각제로 개헌한 후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 제2공화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에서 5.16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제2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5.16 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육사 8기생이 주도하여 일으킨 유혈 군사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군 내부의 하극상과 권력 다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정치적 무능이 또한 원인이었으며 4.19 혁명에 따른 다양한 개혁 요구로 인해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이 지속된 이유였습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고 1961년 5월 19일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고 5월 21일 장면 내각이 사퇴함으로써 제2공화국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의원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개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때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5.16 쿠데타에 이은 제3공화국 기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으며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1970년 초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농촌 부흥을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기본 정신은 Diligence, Self-Reliance, Collaboration인 근면자조 협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구호로는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농촌의 근대화였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의식개혁이 목표였습니다. 1970년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었고 마을 앞길 확장이라든가 공동 빨래터, 우물 설치, 지붕 개량 등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됐으며 이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농촌 개발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서 해외 74개국으로 새마을 운동이 수출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3공화국의 주요 업적으로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제1차로서는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한 것이었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1962년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달러를 벌여들인 사건입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식량 작업화와 산림 녹화였으며 이 당시 포항 제출이 착공되고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은 종합공업화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농업, 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지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2차 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이때 정부는 강한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 당시 중동의 근로자를 파견해서 5.1달러를 엄청나게 벌여들였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100억 달러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마침내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11.6 사태가 일어나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이 되고 맙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동안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은 7%에서 15%에 달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2년에는 불과 82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77년에 마침내 1000불의 1인당 국민소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무역 실질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977년에 마침내 10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이 말하기를 1965년에 필리핀이 1인당 GNP가 270달러였을 때 한국은 반도 안 되는 10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필리핀이 1030달러가 되었을 때 한국은 16배가 넘는 16,500달러가 되었습니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됐음을 경이롭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머스 하버드대 총장은 한국은 불과 한 세대 안에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유수의 산업국가가 된 것으로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덩 샤오핑이 말하기를 아시아 네 마리 용의 경제 발전을 따라붙어야 한다. 특히 박정희를 주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계획 개방의 주역이었던 덩 샤오핑의 개혁은 박정희 모델의 모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공화국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1972년 유신헌법을 발효함으로써 유신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재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고 1979년에 11.6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되고 맙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채택됐는데 유신이라는 말은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서 메이지 유신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직 선거의 폐지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의 간접선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장악하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한 절대적 대통령제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고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유신 헌법 체제 하에서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4공화국은 11.6 사건을 통해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화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1979년 10월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부마 항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 부마 항쟁이 한창이었던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때 김재규가 한 말은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말했습니다.